네, 금요일은 펀드노트입니다. LIG 투자증권 이민환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떤 펀드 오늘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펀드 소개에 좀 앞서서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혹시 어제 신규 상장주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화 IMC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 첫 유가증권 상장 종목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청약에 참여할 걸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사실 이제 개인이 적은 금액으로 참여도 좀 어렵고 종목 분석도 하기 쉽지 않아서 투자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현실에 투자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좀 고려해 볼 때 이번에는 좀 공모주 펀드를 소개해 볼까 하고 있고요. 공모주 펀드는 이제 간단하게 자산의 일부를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공모주에 그죠. 공모주에 투자하는 건 아니네요. 다. 네, 네, 맞습니다. 일부 네. 자산을 공모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공모주 펀드는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공모주에 직접 투자도 하시지만 그게 워낙 어렵잖아요. 경쟁률이 높은 네. 경우는 수익률이 기대되는 쪽은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주 펀드 쪽으로 사실 자금을 움직이는 우리나라 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와타나베 부인, 소피아 부인이 있는데 강남 부인인가요? 어쨌든 그런 네. 분들 많이 관심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펀드인데요. 오늘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화 IMC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가 이후에 어제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지난해 워낙 제일모직이나 삼성 SDS 공모주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공모주 펀드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펀드의 투자 구조,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이제 공모주 펀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100% 공모주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자산의 60에서 70%를 우량 국공채에 투자를 하고 투자에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이자 수익을 챙기면서 나머지를 이제 공모주 등에 넣어서 초과 수익을 추가하는 채권 혼합형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주 펀드는 공모주, 그다음에 기존 상장 주식 그리고 네. 채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투자하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공모주는 이제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 우리 사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배정되고 일반 투자자 배정부는 20% 이내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인 공모주 펀드가 물량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모직 공모주를 받으려고 개인이 청약을 해봐도 배정분이 이제 기관 투자자보다 퍼센트는 작은 반면에 청약자는 많기 때문에 배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00대 1이 넘었었고요. 삼성 SDS는 450대 1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펀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청약 증거금 없이도 소액으로도 공모주에 투자가 가능하고 네. 비상장 기업 분석과 이제 투자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청약 절차와 청약 일정 같은 걸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냥 편리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표를 한번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2014년 주요 이제 공모주 상장 현황을 보시면 제일모직 삼성 SDS 등 주요 공모주들이 잇따라 공모가 대비 100% 정도 이제 시초가로 거래를 시작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청약에만 성공했어도 이제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겠죠. 네. 정말 맨 마지막에 시초가, 공모가 비율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2라는 숫자가 나올 만큼,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2배 높았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100% 수익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 공모주가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쿠전자, 대부시스터즈 눈에 다 띄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거 다 놓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아쉬워요. 올해는 공모주 상장 현황 일정들 한번 좀 챙겨보면서 공모주 펀드 투자해봐도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를 좀 살펴보기 전에 네. 2014년까지 IPO 시장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올해 2015년도에 IPO 투자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IPO 현황을 보면 재작년에 40건, 작년에 72건, 약 80%가 급성장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공모 금액도
이제 3배 정도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제 IPO 시장은 2015년도에도 14년과 마찬가지로 활발할 전망이고요. 뭐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가 실시한 IPO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수도 전년도 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폭이지만 작년도에 워낙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네. 역할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올해 목표치를 170개 기업으로 잡았다는 것도 네. IPO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광고 대형사인 이노션, 그리고 방위 사업체인 LIG 넥스원 등이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기업들은 작년에 이제 상장되었던 삼성 SDS나 제일모직과 같은 1조 원 이상인 대어로 꼽히고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체인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토니머리, 홈쇼핑 업체인 NS 홈쇼핑 또한 상반기 코스피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대어들도 눈에 띄고요. 화장품 업체들의 IPO도 네.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IPO가 올해도 만약에 이들 기업들이 성공적이라면 공모주 펀드가 수익률이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년 이제 상반기 1조 원대 초반이었던 이제 공모주 펀드 설정 금액은 이제 꾸준히 증가해서 2조 원을 돌파했었던 걸로 봐서도 올해도 이제 그 수익률뿐만 아니라 공모주 펀드에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맞고요.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조 3천에서 2조 2천까지 그 공모주 펀드의 설정 금액이 계속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1월 한 달간만 해도 4천억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14년 11월에는 삼성 SDS가 상장을 했고 12월에는 제일모직이 상장했다는 걸 봐서 공모주 펀드에 이제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네. 그리고 이제 이노션이 상장이 되면 공모주 펀드에도 자금이 몰리고 그럼으로써 수익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공모주 펀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또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되는지가 고민거리가 될 텐데요. 항상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게 수익률이 좋은 펀드, 그다음에 또 운용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 이런 것들을 골라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공모주 펀드에서는 뭐 월등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있나요? 좀 살펴볼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3월 16일자로 네. 제로에서 나온 펀드를 분석해 보니까 월등한 수익률을 내는 펀드는 없었고요. 저는 이제 대부분 100억 이상 펀드를 보지 않고 300억 이상의 펀드를 보고 있고, 네. 300억 이상 펀드의 1년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동양뱅크 플러스 공모주 10 증권투자센터 2호가 6.41%를 좀 좋았던 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이 공모주 플러스 10 증권투자센터 1호가 이제 5.77%로 뒤를 이었고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이제 좋은 수익률은 아니었지만 중위험 중수익 펀드 정도의 수익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금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찾을 수 있다는 그 펀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00억 넘는 펀드가 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8개 정도의 1년 수익률을 평균을 내보니까 5.30% 정도 되는 점을 봤을 때도 네네. 중위험 중수익 펀드의 이제 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셨던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공모주 펀드 관심 가져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모주 펀드,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그래도 생각보다 채권 혼합형 펀드라는 것도 새로운 점인 것 같고요. 네. 또 중위험 중수익 펀드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펀드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모든 펀드도 사실 위험은 항상 따르잖아요. 공모주 네, 펀드는 어떤 점이 리스크가 될까요? 그러니까 공모주는 이제 아무래도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래서 네. 이제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비해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소고요.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과 이제 업황 등으로 이제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세화 EMC였나요? 그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세화 IMC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대비 그러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잠시만요. 차익 실현 물량과 이제 업황 악화 등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도 이제 공모주 펀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공모주 펀드만의 자체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 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주, 상장하는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과 네. 지금 공모주, 상장되어 있는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 그 둘 간의 수익률 차이도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까지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펀드 노트는 공모주 펀드 알아봤습니다.